떠오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7위 공개합니다. 제임스 딘, 그레고리 팩, 그레이스 켈리. 이 할리우드 레전드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6.25 전쟁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 저 한 기자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에 가장 많은 지원군을 파병한 미국. 그래서일까요? 할리우드에서는 6.25 전쟁 직후부터 관련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와 빨리! 뛰지 말고! 심지어 1955년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은 영화는 바로 6.25를 배경으로 한 원한의 도곡리 다리. Bridges of Tokoi, John Fulton. 후에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을 맡았었고요. 제목부터 뭔가 한국스러운 이 영화는 원제가 The Bridge at Tokogri, 즉 도곡리의 다리들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왜 도곡리냐? 도곡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북한 마을로요. 영화 제목이 한글로는 도곡리 다리지만 영어로 하면 토코리.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도곡리의 한자 발음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 아닐까 싶다는군요. 또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다른 영화도 아닌 6.25 전쟁 배경 영화로 데뷔했다는 사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의 데뷔작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1951년 작품 총검 장착이고요. 제임스 딘은 지나가는 병사 1로 출연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제임스 딘이 나오지도 않은 이 영화의 포스터가 수백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더 장군을 다룬 영화에는 할리우드 명배우가 총출동하는데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그레고리 팩이 1977년 메가더 장군 역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비비안 리의 남편이자 20세기 최고의 명배우로 칭송받는 로렌스 올리비에도 1982년 오 인천이라는 영화에서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았고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은 리암 니슨이 주연으로 출연해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죠. Initiate Operation Chromite.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제작되다 보니 대부분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찍었습니다. 1956년 영국에서 제작된 A Hill in Korea라는 영화를 보면요. 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한국어에 여기서 뭐도 하고 있어? 이제 시카돌로 가지러 와줘. 마을 절에 뜬금없이 석굴암 본전물 같은 불상이 딱 등장하기도 합니다. 석굴암도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통통한 불상이죠. 네. 약간 동남아스럽다. 또 제가 지금 6.25 관련된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실제로 참전한 유명 배우도 있습니다. 참전했다고요? 네. 오. 영화 그 킹스맨에서 수장으로 나오는 마이클 케인. 이분은 실제로 6.25 전쟁에 영국 육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심지어 있는데 그래서 한 인터뷰 회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장난으로 내가 당신 나라 구했으니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좋은 기사인데요. 남의 괜찮죠? 기사지만 네. 좀 인정합니다. 제임스 딘의 데뷔 영화가 한국전쟁을 소재로 했던 근데 그 역할이 병사 1. 병사 1. 아무튼 뭐 그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군대를 가서 전쟁을 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혹사 시간에 배우지 않는 6.25 전쟁 비하인드 단순한 물은 한국사 19, 6.25 전쟁편 16위. 어떤 기사인가요? 네네. 역시 오늘 바닥을 까네요. 미국의 라이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영웅에 조지 워싱턴, 링컨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전국 기본이고요. 6.25 전쟁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군장만 7개입니다. 그 일대기가 책으로 출판돼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이 어마무시한 영웅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말입니다. 어이? 따그닥 건넌 그 말 말입니다. 하는 애. 말이 이런 영예를 얻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패더슨 대위와 함께 지금의 판문점부근 전초 방어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요. 길을 딱 한 번만 알려주면 바로 외워가지고 혼자 오고 가며 포탄을 운반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1분에 500개의 총알이 쏟아지는 격전지에서 묵묵히 포탄을 옮기는 모습에 감동한 동료 해병들은 reckless, 즉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특히 중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5일 동안 산 정상화 기지를 386회 왕복하며 무려 약 4톤의 탄약을 공급해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진짜 군인이네, 군인. 동료 해병들은 목숨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레클리스에게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전쟁터지만 자신들의 샌드위치, 땅콩 버터, 커피, 맥주, 초콜릿을 기꺼이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죠. 맥주는 왜 줬어요? 레클리스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패터슨 대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6.25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7년 미 해병의 하사로 진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네, 정말 고마운 말입니다. 네, 오죽한 정말... 병사들이 방탄조끼를 네가 입어라. 중요한 역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합니다. 네? 내년 왜요? 하필 왜요?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금을 옮길 때 이 말이 아직도 한국은행 생각에 이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짐을 옮기는 잘 옮긴다며.
네, 바닥을 깔고 응원을 가네요. 우리 네. 전영 기자가. 예, 뭐 배려해야죠. 약간 초조한 게 느껴지는데요. 아까? 네, 지금 5분 전에 미치겠어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5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날이다 날. 목 쉬겠네, 목 쉬겠어. 오늘 날이다. 음식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 생겨난 용어의 직업까지 전쟁이 불러온 한국의 생활상 전 기자가 꼭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아 얼굴 이거 오늘 이거 개판 5분 전이네 이거. 아 개판 5분 전이요. 이런 말. 표준할까요? 좋지 않은 상황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말 정도? 써도 된다. 글쎄요, 그게 애매한데요. 아수라장. 어찌해 볼 수 없는 혼돈 상태라는 뜻을 가진 개판 5분 전. 바로 이 말이 6.25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개판할 때 개는 개가 아니에요. 진짜 개같다. 그 개가 아닙니다. 열릴 게 판판. 판이 열리기 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6.25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들.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 배식을 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개판 5분 전!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밥솥 뚜껑 열기 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개판 5분 전!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신종 직업도 있었다는데요. 구두통을 맨 채 구두딱! 구두딱!를 외치며 거리를 헤매던 바로 그 소년. 일명 슈샤인보이. 이름 그대로 신발을 반짝반짝 닦는 구두닦이 소년을 말한다죠. 또 미군 부대에서 청소와 잔심부를 말하며 미군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하우스보이. 당시 하우스보이는 소년들 사이에서 꿀직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 넉넉한 월급은 물론이고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각종 물건들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16위라고 하기에는 좀 재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 보따리에 넣어서 맞아요. 파는 아줌마들이 미지 아줌마. 네, 진짜 우리 동네에서 미지 아줌마라고 했었거든요. 미지 아줌마가 슈퍼갑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의 총 집산지가 네. 청계천에 있는 도깨비 상가. 도깨비 시장에 가면 다 있었죠. 저는 이제 집이 부산 가까우니까 거기 남포동에 그렇지. 국제시장. 네, 거기 가서 물건들 많이 사오고. 뭐 샀어요? 거기 예전에 미제 청바지 같은 거 튼튼하니까 그런 거 사서 입고. 군용식량 같은 것도 MR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었을걸요? 그때는 C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시레이션, MR이 전 거죠. C레이션.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4위 보여주세요. 이 귀신 잡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해병대가 떠오르시죠. 이 별명은 한 종군 기자의 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는 우리 해병대의 단독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취재한 기사에서 그들은 심지어 귀신이라도 때려잡을지 모른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라고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거릿 히긴스는 통영 상륙작전만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피난민 대열에 합류하며 약 9개월 동안 6.25 전쟁을 취재하고요. 메가더 장군을 우연히 만나 그의 전용기에서 참전 계획을 단독 취재해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중국군과 심지어 북한군까지 만나며 쓴 그녀의 기사는 객관적인 6.25 전쟁의 자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르포를 쓴 히긴스 기자. 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며 6.25 전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히긴스 기자는 베트남 전쟁 취재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고 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지원 뒤에는 히긴스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 기자의 어떤 롤모델 같은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원이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특종으로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 기사가 저희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25 전쟁 당시에 거제도를 포함한 부산 여러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소 소장을 납치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고도 하고요. 아, 그래요? 혹은 국군이 포로를 석방했다고도 합니다. 그 사건을 최초로 전 세계에 보도한 기자가 저의 외할아버지 이상규 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AP연합통신의 통신원으로 있었는데 이 기사를 제1보로 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기사에는 항상 최초 보도자 SK 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SK 리. 네. 가족이 있다는 건 자체가 좀 자랑스러울 수 대단한, 있습니다. 예, 자랑스러울.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네. 네. 외할아버지 반에 반만 좀 닮아주세요. 반에 반만 닮아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전문만 특종의 게임 프리한 19,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3위 갑니다. 한 기자? 아이고 또 나네 이런.
죄다 최상위권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오 기자가 또 봤을 때는 5, 6, 7, 8위 정도 그냥 애매하게 걸쳐있다가 집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에 1위 특종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사였죠? 뭐였죠? 모르겠습니다. 냉동인간 아니었나요? 맞아요. 냉동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대의 특종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배드포드가 최초의 냉동인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알려드린 테드 윌리엄스. 타격의 신, 마지막 사할 타자라고 불리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기본이고요. 등번호가 영구 결번이 된 최고의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테드 윌리엄스가 투잡을 뛰게 된 사연.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해 본의 아니게 야구 선수와 비행기 조종사로 1인 2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후 한창 타격에 물이 오르던 1952년 6.25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없이 군부대 위문을 다니는 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제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전투에 참여. 총 39회의 전투기 출격을 하며 군 복무에 임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서 임무를 끝내고 오는 길에 적군의 대공포에 맞아 동체 착륙을 하며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죠. 또 마이클 조던 이전 시카고에서 스포츠 스타 하면 무조건 어니 뱅크스였다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2,583개의 안타와 512개의 홈런을 기록한 레전드 어니 뱅크스는요. 2년간 6.25 전쟁에 참여한 용사였는데 6.25 전쟁 참전 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 지금의 전설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제가 그 군부대에 있을 때 베테랑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전했던 미군들 제가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의 조국처럼 뿌듯해요. 아, 코리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2위 바로 가. 슬슬 자기 자리 섰죠? 중박 오기. 또 중간에 나오니까 불안하네. 한 5개 더 읽을 생각하세요. 자신의 계급을 깎아가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군인이 정말. 자,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육군 대대를 파병했던 프랑스군. 당시 그들에게는 대대급 병력은 중령이 이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급이 중령보다 높은 경우 6.25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중령이 되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프랑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군의 계급은 중장이었는데요. 몇 개나 간 무려 4단계나 하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셀프 계급 강등을 감행하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인물, 바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인데요. 그때 장군의 나이가 58세로 나이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 차관이 직접 나서 만류했지만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호감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이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자,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한반도에 도착한 랄프 몽클라르 장군. 자신보다 군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미군 지휘관들의 명령에도 결코 개의치 않고 프랑스군을 진두지휘했다는데요. 실질적인 장군이죠. 네. 멋진 분이네요. 실질적인 장군이 아니라 이미 소리스타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네. 전쟁에서 내 몸을 바쳐가지고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편 11위. 연달아네, 연달아. 11위, 12위. 그러네. 당신은 우리 프로야 중간 홀이라고. 아니, 이렇게 일관되게 허리만 지킬 수가 있나요? 프리한 19의 미드필더. 예.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으로 참전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2010년 세계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그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죠. 자,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 6.25 전쟁에 파병을 온 참전국은 총 16개국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공, 그리고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이 모든 국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자, 먼저 참전국 중 가장 큰 규모죠. 무려 약 180만 명의 병력을 파병시킨 미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천 상륙작전과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켰고요. 약 3,500여 명의 파병인을 보낸 에티오피아는 무려 325번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전설의 부대입니다. 고맙네. 자, 그리고 형제나라 터키는 육군부터 보병, 공병, 의무병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룩셈부르크는 약 8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지원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룩셈부르크의 총 병력은 고작 700여 명.
와. 그러니 총 병력의 약 1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룩셈부르크는 그야말로 통 큰 나라예요. 룩셈부르크 자기 국방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맙네. 국방의 10%를 떼준 거죠. 고맙네요.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력에는 마오리족 출신 장병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예, 이 노래 원곡은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로 마오리족 병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자, 심지어 카리브해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도 미군에 합류해 현지인으로 구성된 파병군을 보냈는데요. 열대 지방에서만 살아온 푸에르토리코 장병들은 하복 전투복으로 당당히 전함에 올랐는데요. 북한을 진격했을 당시에는 영하 30도. 아우. 자, 참전 용사 헤르만 브라보에 따르면 한국에 온 그때 난생 처음 눈이라는 걸 맞았다고 하고요. 준비된 방한복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하복을 입은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가 힘들 때 우리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네. 우리나라도 엄연한 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그렇죠. 힘든 나라를 위해서 또 파병도 하고 원조도 하는 그런 조금 국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9위. 꼬마 자동차 작전입니다. 아, 이거 오상진 몇 번 다녀왔더니 벌써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네. 네. 1951년 1.4.5태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여 명의 전쟁 고아들이죠. 그래. 부활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천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 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고아들이 피신은 했지만 고아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달러씩을 고아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고아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네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고아원을 폭격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중 한국의 고아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디네스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고아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고아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를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요.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헤스가 이제 세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 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네.